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2022년 2월 10일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저의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의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에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20시간 가까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보자면 운과 명의 합쳐진 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주에서 언급하겠지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의 년월 일시, 또 운이라고 해서 10년마다, 1년마다, 달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변화하는 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이다.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길이 펼쳐질 것인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숙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자로 잘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서로 헤어지면서 잘 가, 나는 인숙이 집에 갈게. 그래서 무슨 애인 집에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여인숙에 간다는 그러한 말을 갖다가 인숙이 집에 간다. 숙자는 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다. 즉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숙명적이란 말을 씁니다. 숙명적이란 말은 운명보다 더 강도가 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또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60대 중반에 접어들고는 더더욱 이런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비극에 운명 비극이라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모든 행위가 그가 부여받은 운명으로 돌리면서 파멸과 몰락으로 이끌어가는 비극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가장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신탁에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네 엄마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신탁을 받고 태어난 아기가 결과적으로 그러한 운명을 피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그러한 운명대로 진행되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성격의 결함으로 비극이 벌어지는 성격 비극이 되겠습니다. 햄릿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유명한 말이 있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또 리어 왕은 어리석음,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서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오셀로는 아내에 대한 의처증, 질투로 인해서, 맥베스는 헛된 야망에 의해서. 오늘 뉴스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은 문 대통령의 적폐를 청산한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떤 분이 윤석열 후보는 뇌에 필터가 없다고 헛된 야망으로 인해서 파멸을 불러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우리 남북관계는 파탄을 넘어서 전쟁에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로, 즉 짝눈으로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 면제 과정도 재수사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느 외국 영화에 보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시민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에 대해서 당랑거철의 고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사마귀가 양 갈퀴를 쳐들고 굴러오는 마차의 수레바퀴에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항하는 한 마리 사마귀의 존재가 아닐런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운명적인 세계, 숙명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만은 없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지적 꿈과 사주, 관상의 세계에 몰두하다 보면 더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자유의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인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운명의 길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자유의지를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여건에서 저의 아버님과 삼형제가 좌절했다면 오늘날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또 일제하에 할아버지께서 고향을 떠나 이사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여기에 홍씨들이 사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설악면에서 하루에 한 두세 번 버스가 들어가는 아주 벽촌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구역이 이러한 고개나 산, 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을 갔다가 폴짝 넘어오면 즉 강원도의 춘성군 남면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춘천시의 온이동이 되겠습니다. 이 오는 과정에 의암리에 의암댐 있는 곳에 저의 몽주학술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네가 인마 여기 춘천에 이렇게 살게 된 게 다 내가 여기 춘천으로 이사 와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이 고향 땅에 묻히셨는데 장사 지내러 가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 살았으면 참 초등학교라도 나왔을까. 아마도 학교 갔다 오면 논에서 개구리 잡고 강에서 물고기 잡고 아마도 그러한 인생길로 흘러갔겠죠.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일생의 삶을 보면 경상도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다가 그 성남시의 변두리로 이사 오게 됩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어린 나이에 시계 공장 가서 일하다가 이 왼팔을 갖다가 프레스에 눌려서 다치게 되더구만요. 신체 검사할 때 군의관이 팔이 엉망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참 개판이구만.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를 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당시에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저의 밑에 동생도 서울대 사대 원서를 제가 사왔는데 가정 형편상 중앙대 법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성실한 삶, 오늘날 인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과학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군사무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초대형 TV, 전기자동차, 드론, 불과 10여 년 만에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로 나아가서 달이나 화성에 가서 살게 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탐구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신비, 그 중에서도 뇌의 신비는 아직 신성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뇌과학 연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고등학교 동기가 중풍으로 인해서 오른쪽을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풍이나 췌장암 등의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또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내 삶이 어찌 되었을까?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내 삶이 어찌 되었을까? 저희는 이곳 몽주학술원에 발바리가 3마리가 있습니다. 밖에서 키우는데 추운 겨울에 그 발바리들이 이렇게 추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명의 길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종교에 의지하거나 달관의 경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주와 자연,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아가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은 어떻게 흘러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인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일까?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또 처한 여건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어느 왕이 자신의 사주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벌치기, 수많은 벌들을 갖다가 치고 있는, 또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대통령은 실제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존재의 높은 직위와 직책에 나아가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는 좋은 꿈이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어느 양어장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양어장에 많은 물고기 거느리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에 관하여 선인들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지니고 연구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동양학의 사주나 꿈의 몽 또는 관상 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나 꿈의 몽 또는 관상, 이는 미신이 아닌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경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수나 장명 또한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우리 민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우리 이런 수상, 이상,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족상이라고 발바닥을 들고 나오고요. 또는 부적, 굿하는 거, 천도제, 또 무속신앙, 무당의 공수, 또 타로카드는 어떤가? 무엇은 믿어도 되고 무엇은 미신의 영역일까요?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로, 태몽이나 꿈은 예의적 꿈의 내용으로, 또 관상은 그 얼굴 상의 변모 여부로서 우리 인생의 운명의 길을 추정해내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나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나 태몽이나 관상과 관련된 인생길을 보면 통계적으로 사실적으로 입증이 되며 귀납적으로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계적인 사례들은 엄연한 사실인데, 이러한 사주나 꿈의 몽, 관상의 그 사상적, 논리적 배경을 연역적으로도 입증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밖에서 발발이가 왈왈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나 꿈의 몽 또는 관상이 미신의 세계라면, 엉터리라면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자들이 꾼 꿈은 우연일까 예지일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면 꿈의 몽이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꿈의 상징 의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의 상이 변화해 나간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한 것이 눈빛에 나타나고 얼굴로 변모해 간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자, 이러한 사주, 꿈의 몽, 관상의 세계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 사상적, 논리적 배경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주, 태몽, 꿈, 관상이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주 만물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예, 둘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 무국에서 음양오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주에서는 10간 12지로 더 세분됩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 속에서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 예, 제가 대학교 때 철학개론 시간에 천지조화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신이 창조해내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예, 태양계를 예를 들어 봐도 우리가 잘 아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지름이 지구 지름의 약 108배, 109배에 이릅니다. 자, 우리가 저녁 때 빛나는 별, 금성이 되겠습니다. 아주 요만합니다. 근데 태양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좀 적당한 크기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너무나 완벽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이 창조해낸 것처럼 해와 달의 음양의 조화로움 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사계절의 변화, 남녀, 인체의 모양 등등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여기에 중화의 조화로움이 중요합니다. 중화가 무너질 때 모든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방에서는 모든 병이 인체 내에 음양의 조화가 무너질 때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음양오행의 변화와 중화의 이치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인생 무상에서 이 상은 항상 상으로 항구적인 변치 않는 불변을 뜻합니다. 이런 기준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불상이라는 말은 이 불상에서 왔습니다.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고 그지가 불쌍해, 추운 겨울에 옷도 못 입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으면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상이듯이 우리 인생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 인생길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거지에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몸이 아픈 몸이 되기도 하고, 좋아해서 결혼했으나 이혼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어제 제가 산에 갔다 오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도 노쇠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알고 씁쓸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여기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역자가 되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항상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하므로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불교의 재행무상의 말도 인생무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일체의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순리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임약을 먹는 것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여체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젖 말리는 약,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 젖 말리는 약을 갖다가 먹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거슬려서
결국은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예, 동양학에서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 속에서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궁구하는 그 바탕이 되는 사상이 담긴 책으로 주역과 중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는 뜻으로 역경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불경, 성경, 도덕경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자님이 주역에 몰두해서 위편 3절이라는 고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 요즘처럼 종이가 아니라 죽간, 대나무를 갖다가 얇게 해서 거기다가 글자를 새겼는데 그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 죽간을 갖다가 묶은 가죽끈이 너덜너덜해져서 3번이나 다시 그 가죽끈을 갖다가 새로 맸다는 거죠. 가죽으로 엮은 것이 3번이나 끊어졌다. 예, 공자님이 얼마나 주역을 열심히 보셨는지 몰두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변한다는 역은 무역이란 말이 있고 또 역지사지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지를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 봐라. 이러한 역자의 자원에 관해서 해와 달이 합쳐진 글자다. 밑에가 월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도마뱀이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화하는 것에서 도마뱀의 모양을 본땄다. 요 앞에가 도마뱀의 머리통이 되고 몸통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이 깃발이 나부끼면서 변화하는 것을 또 본뜬자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변화하고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또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가 변화하고 우리 인간의 애정도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국에서 태국으로 또 음양에서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나아갑니다. 사주에서는 식간 12지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딱 반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이 끝나는 데서 양이 생겨나고 양이 끝나는 데서 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주역은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법칙을 음양이기의 원리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무국에서 태극의 음양으로 또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의 사괴로 여기에 토가 들어가면서 오행이 되겠습니다. 또 4개에서 8개가 되고 또 8개에서 64개로 주역에서는 음양오행의 64개로 우주 만물의 표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10간 12지로 음양오행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해 나가듯이 우주와 자연의 변화 속에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또 중화의 깨달음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인생길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명조는 변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사지의 운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운은 10년마다, 세운은 1년마다, 월운은 한 달마다, 일운은 1일마다, 시운은 2시간마다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시세도 변하고 사계절이 변하고 남녀의 애정이 변합니다. 그 삼국사기에 백제봉기에 나오는 백제동원륜이요 신라는 여신월이다.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초승달이다. 즉 보름달은 앞으로 기울어질 운명만 남았다는 거죠. 백제의 국력은 점차로 쇠퇴해질 것이요 신라는 초승달처럼 이제 점점점 차오르는 국력이 왕성해져 갈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변화해 나간다는 것 못지않게 조화로운 균형의 중화의 세계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역이 변화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중용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의 세계, 중화의 조화로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간사가 그러하듯이 이러한 변화와 중화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행의 중화가 무너질 때 문제가 발생하고 안 좋은 여건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 내에 오행의 중화가 무너질 때 우리 인생길에 재앙이 닥쳐온다고 사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길을 보여주느냐? 보여줍니다. 사주란 곧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해와 달, 우주의 별자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8자의 간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와 자연의 세계를 벗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출생한 연월일시의 간지인 명과 앞으로의 추세를 보여주는 운으로서 인간의 운명의 길을 판단하는 것이 사주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주 추명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 내에 목화 토금수 오행의 명과 운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는 크게 명과 운으로 장차의 운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8자의 명조를 갖다가 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기 이렇게 0, 10, 20, 30처럼 이렇게 10년마다 또 이렇게 2자씩 운이 다르게 옵니다. 이걸 갖다가 대운이라고 하고 또 연마다 이렇게 2자씩 변하기도 합니다. 월마다 변하고 일마다 변하고 2시간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내에 목화토금수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운명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까지도 올라가지만 오행의 조화가 무너졌을 때 감방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주는 음양에서 오행으로 또 오행에서 식간 12지로 세분하여서 음양오행의 조화와 생극재화라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살펴보고 있는 학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삶도 인생길도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사주는 통계과학이요 경험철학이요 체험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러한 변화와 중화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주와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길의 인과관계를 알려주는 수많은 사례와 관련 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꿈의 몽의 세계와 비교할 때 사주가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꿈의 몽은 99.9%의 적중률이라면 사주 명리학은 한 70% 정도 적중되는 그러한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주 명리학자의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자신의 사주 내에 음양의 조화로움, 목화토금수의 중화로움을 이루게 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국의 명조 8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이나 일운이나 시운의 간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운명의 길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는 오행의 목화토금수로 식간 12지의 60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4개의 간지가 이루어져서 8자의 오행의 금목수화토가 저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사주가 좋고 나쁘냐의 판별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목화토금수의 음양이 조화롭게 전개되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라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종격사주가 있기는 합니다. 목화토금수에 어떠한 특정한 오행으로 쏠려 있을 때 차라리 그 특정 오행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의 세계를 궁구하고 있는 진정한 학문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우주와 자연의 음양오행의 세계를 인간사에 대입한 것이 바로 사주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즉 사주를 보는 바탕은 변화 속의 조화로움,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의 생극제와 중화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장명에 있어서도 기본은 사주 내에 부족한 오행의 중화를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오행의 목화토금수로 보자면 확률적으로 식간 12지 중에서 8자가 배당이 된다면 목화토금수가 하나씩 들어가고 나머지 3오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드뭅니다. 즉 저마다의 오행의 분포도가 다르고 전개되고 있기에 개개인의 운명의 길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남녀의 인생길이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애 오는 간지가 60개, 월은 연애 또 속해지니까 12개, 또 일의 간지는 또 60개, 또 신은 일에 따라 나눠지니까 12개, 전부 다 합치면은 51만 8,400개의 이러한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녀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이라든지 또는 시간을 갖다가 2시간 간격이 아닌 세분해서 나눈다면은 가지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주팔자 유형이 103만 8,600개에 달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주 내에 목화토금수의 중화로움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오행의 분포도를 보고 어떻게 사람과의 인간관계나 그 사람의 성격, 직업, 운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사주를 분석하거나 운세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자평 명리학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극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이 나오게 됩니다. 즉 사주 내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음양의 상극관계를 인간관계에 대입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